예, 안녕하십니까. 최재입니다. 예, 이번 시간에는 발목의 인대 손상의 진단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목 손상은 이제 아주 흔한 질환이고 그 발목의 염좌, 뼈다라는 것의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그래서 뭐 단순하게 인대 스트레인부터 파열 또는 견열 굴절 또는 이제 프랙처 디스로케이션 탈구까지 예, 상당히 범위가 넓은데 주로 이제 여기서 다룰 건 여기까지 어벌전 프랙처까지 이제 그 커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다쳤을 때 그 다친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통증 때문에 또는 부기 때문에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이제 엑스레이 같은 것도 찍은 것이 그 다친 정도의 손상은 정확하게 뭐 반영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인대가 엑스레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쯤에 초음파는 매우 유용한 진단 도구가 되고 특히 이제 인대의 파열뿐만 아니라 어벌진 프랙처가 있을 때 그다음에 스테빌리티 테스트를 소노가이드로 보면서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치료할 때도 소노가이드 인젝션을 하게 되면 상당히 정확하게 적은 양으로 좋은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다. 해서 초음파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은 뭐 암만 얘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인대 손상의 이제 정도를 뭐 그레이드 1, 2, 3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는데 그레이드 1이라는 것은 이제 심플 스트레인, 스트레인 그 아주 미세하게 이제 힘줄의 파이버가 이제 끊어진 거죠. 그다음에 파셜 테어, 눈에 보이게 마크로스코픽하게 테어가 된 거고 그레이드 3는 컴플리트 테어가 된 것은 그레이드 3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그레이드 1, 2는 이제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것이 다 합의가 되는데 그레이드 3는 보존적으로 치료하는 거가 아직 이제 논쟁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손상된 시기에 따라서 애큐트 트라우마틱 스테이지, 그다음에 그 리페어 스테이지, 그다음에 스카 포메이션 스테이지 이렇게 1, 2, 3로 스테이지를 나눌 수가 있는데 대개 이제 애큐트 인플라메이션 스테이지는 대개 한 2일까지 손상 후 2일까지, 그다음에 리페어 스테이지는 이제 6주까지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만성 스카 스테이지다 이렇게 뭐 나눌 수가 있는데 뭐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우리가 그렇지만 요 기간에 따라서 이렇게 뭐 치료하는 방식 그 방법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것은 히스토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발목 외측에서 이제 앵클 스프레인이 이제 발생하면 가장 뭐 흔하게 발생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뭐 해서 이렇게 시리아스 선생님이 구분하는 건데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이 엔테리어 탈로 피블라, 테일로 피블라죠. 테일로 피블라 리가멘트의 피블라 오리진에서 인서션 손상받는 게 가장 흔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칼카니오 피블라 리가멘트의 피블라 오리진 인서션 부위가 이제 그 다음으로 많고 그다음에 텔로 피블라 리가멘트의 그다음에 테일러스의 인서션 부위가 이제 세 번째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칼카니오 큐보이드 리가멘트 캘키니스의 그 하고 큐보이드하고 연결되는 큐보이드 리가멘트가 네 번째로 많고 그다음에 페리니얼 텐던 그다음에 익스텐서 디스트럼 롱구스 텐던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 다섯 번째 메타타살 베이스에 붙는 스페런스 브레비스에 의한 손상 또는 뭐 그 다섯 번째 메타타살하고 큐보이드 사이에 연결 이제 요 부위에 그 손상 인대 손상이 뭐 가장 적게 나타난다. 이런 순서로 나타난다고 하는데 뭐 이게 뭐 꼭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가장 많은 것은 이제 엔테로 탈로 피블라, 칼칼리 피블라 그 부위 되는 것은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그 칼카니오 큐보이드 리가멘트, 바이퍼 포켓 리가멘트라고 하죠. 칼카니오 큐보이드 리가멘트하고 여기 레테일로 칼카니오 리가멘트가 이제 바이포켓 리가멘트라고 하는데 요 부위에서 인대 손상이 될 때는 인대 손상뿐만 아니라 어벌전 프랙처가 많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엑스레이상 보이지 않고 해서 지나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칼카니오 큐보이드 리가멘트 손상, 즉 발을 삐었을 때 발목을 삔 게 아니라 발을 삐는 경우죠.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꼭 어벌전 프랙처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레트럴 앵클 스프레인은 뭐 통계적으로 가장 흔한
스포츠 손상이고, 그래서 전체 스포츠 손상의 14%를 사용한다. 그래서 메커니즘은 이제 발이 인버션 되고 플란타 플렉션 된 상태에서 발이 플란타 플렉션 인버전 된 상태에서 체중이 이제 테일러스에 실려서 테일러스가 로테이션 되면서 푸어풋이 수피네이션 어덕션 되면서 이쪽에서 인대 손상이 된다는 거죠. 그런 몇가지 되는데 어떤 인대가 손상이 되는 거야는 발목의 플란타 플렉션 정도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발목이 이제 플란타 플렉션이 전혀 업투시 플렉션 없이 뉴트럴 상태에서 바로스 포스가 가해지면 대개 이제 요 칼카니움 피블라 리가멘트가 이제 손상이 되겠고, 앵클이 플란타 플렉션 어덕션, 수피네이션 된 상태에서 이제 그 바로스 스트레스가 가게 되면 가장 흔한 그 엔트리오 탈로 피블라 리가멘트가 손상을 받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발목이 아니라 포어풋이 플란타 플렉션, 수피네이션, 어덕션 스트레스가 가해지게 되면 포어풋, 플란타 플렉션, 어덕션, 수피네이션 포스가 가해지게 되면 이쪽에서 이제 미드풋에 이제 텐션이 가서 그쪽에서 이제 손상이 가서 칼카니움 큐비드 리가멘트 또는 그 다섯 번째 페르니스 롱구스의 페르니스 브레비스의 메타타설의 인서션 부위, 그다음에 메타타수 큐비드 리가멘트 요 부위에 이제 손상을 가게 되고, 그다음에 그렇지 않고 퓨어하게 발목이 플란타 플렉션 되는 이제 포스가 가해지게 되면 이스텐스 텐던하고 그다음에 테일로 네비큘라 리가멘트에 손상을 가게 되고, 특히 여기서 이제 어벌전 프랙처가 많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흔한 손상은 엔테리어 탈로 피블라 리가멘트하고 칼카니움 피블라 리가멘트가 같이 일어나는 것이 가장 흔하다. 가장 흔한 것 같지는 않고 엔테리어 탈로 피블라 리가멘트 단독 손상이 가장 흔한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제 경험은 개인적인 거니까. 어쨌든 그렇게 많이 다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오세스 리전, 프랙처가 많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어디서 발생하냐? 말레오루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메타타설의 베이스, 그 다음에 캘케네스 엔테리어 프로세스에 어벌전 프랙처가 나타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다치게 되면 아까 이제 스테이지죠. 퍼스트 스테이지 또는 에큐트 스테이지 또는 인플라메이터리 스테이지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다치고 나면 이제 거기에 이제 뱃셀들이 이제 다치고 나게 되면 스웰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염증 인플라메이터리 리액션이 일어나면서 붓고 스웰링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 거죠. 처음 48시간에 염증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트라우마틱 염증 반응 때문에 통증이 일어나고 스웰링이 일어나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잘 딛거나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이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 그다음에 한 이틀 지나게 되면 그 부위에 블레드 뱃셀이 이렇게 생기면서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파이브로블라스트들이 이제 다 모여가지고 이제 거기서 이렇게 콜라겐을 형성하는 거죠. 콜라겐을 형성을 하게 되는데, 이때 콜라겐을 형성해서 이제 이렇게 파이버가 이제 이렇게 좀 만들어질 때 리가멘트의 얼라이먼트에 맞게 텐션이 이제 어느 정도 가해지면, 너무 과도하게 가해지면 안 되는 거고요. 적절하게 텐션이 가해지게 되면 콜라겐 파이버의 배열이 일정하게 배열돼서 이렇게 정상 인대와 비슷한 얼라이먼트가 잘 맞는 아주 스트롱한 리가멘트가 이제 형성이 되는데, 만약에 그때 이제 고정을 하거나 그래서 만약에 콜라겐 형성될 때 콜라겐 정상 리가멘트 방향으로 텐션이 가해지지 않으면 이런 불규칙한
방향으로 콜라겐 파이브들이 배열이 돼서 뭐 인대는 만들어진 것 같은데 아주 유크한 힘을 못 쓰는 그런 게 될 수가 있겠고, 또 인대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조인트 캡슐이나 본하고 이렇게 어디전이 생겨서 나중에 이제 후유증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페어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그 리가멘트 방향으로 어느 정도 텐션을 가지는 게 좋다라는 것이 시리아스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후부터 이제 계속 이제 스카가 리모델링 되면서 저는 이제 스카가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제 쭉 지속이 되겠습니다. 그걸 이제 서드 스테이지, 크로닉 스테이지 또는 스카 포메이션 스테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단계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진단은 우리가 뭐 이제 뼈 떼는 거, 히스토리 갖고 이제 그다음에 어디에 아프다 갖고 이제 대강 얻은 것이 이제 다쳤다는 것을 이제 짐작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그 더 이상 자세하기 위해서는 이제 철저하게 이제 뭐 이렇게 관절 가동 범위에 운동을 뭐 시켜본다든가 아니면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어디에 있느냐 따라서 이제 그 정확하게 위치를 확인할 수가 있겠고, 이제 그때 이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더 정확하게 이제 뭐 확인할 수가 있겠지만 엑스레이 상은 그런 것이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된다는 거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단에서 이제 에큐트 스테이지의 진단에서는 우리가 히스토리 환자가 이제 뼈다고 얘기하고 오니까 그건 이제 다 알 수가 있는 거고, 뼈쓸 때 갑자기 시간 통증이 나타나는데 그때 뚝 하는 그런 느낌이나 소리가 났느냐라고 이제 또 물어봐서 그런 게 났다고 하면 좀 심하게 다쳤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소견이고, 스웰링하고 이제 압통의 정도, 그다음에 발목을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는지 그런 걸 갖고 심한 정도를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치고 나서 밤에 막 쑤시고 아프다 그렇다 녹티널 페인이 있다는 것은 헤마소리스가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소견이기도 하고, 시노바이티스가 아주 심하게 이제 발생하고 있다는 그런 소견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좀 심한 손상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주는 손상이다. 그다음에 다치고 나서 바로 이제 뭐 전혀 딛지를 못했다라고 하면 골절의 가능성이나 뭐 엔테로탈리아 리가멘트의 컴플리트 테어를 이제 예상할 수가 있는 거고, 그렇지 않고 뭐 다쳤는데 그래도 뭐 걸을만 하고 이렇게 지낼만 했는데 밤에 쑤시고 그러더니 아침에 되니까 뭐 전혀 디딜 수도 없게 이렇게 됐었다고 하면 그때는 리가멘트 손상이 모더레이트하게 있고, 그 2차적으로 시노바이트가 생기면서 또는 헤마스루스가 생기면서 지금 저 증상이 더 심해지고 그랬을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이학적 검사는 정확하게 하기는 상당히 힘들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이학적 검사를 파악해야 되는 것은 이제 얼마나 이제 이번 손상에서 심한 손상을 이제 받은 건지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어벌전 프랙처가 있는지 그건 상당히 중요하죠. 어벌전 프랙처가 있는지를 하게 되면 치료 방향이 완전히 달라지니까 그건 확실하게 확인해야 되고, 헤마스가 있는지 없는지도 이제 그 심한 손상의 정도를 얘기하는 거니까 추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리가멘트가 컴플리트하게 테어가 된 건지 아니면 파셜 테어가 된 건지 임상적으로도 어느 정도 평가가 가능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컬리제이션을 하는데 어디가 다쳤을까는 되게 텐더니스 갖고 이제 파악을 하게 됩니다. 텐더니스 파악하고 이학적 검사를 해서 패시브 테스트, 레지스트 검사를 하게 되지만 이때는 통증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평가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여드리는데 텐더니스는 꼭 파악을 해야 되죠. 그래서 피블라의 레터럴 보더 그 다음에 피블라 팁, 그다음에 그 티비오 피블라 리가멘트가 인서션한 부위에 텐더니스가 있는지, 그다음에 엔테리어 타로 피블라 리가멘트가 이제 인서션한 부위에 텐더니스가 있는지,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메타타살 베이스 부위에 로컬 텐더니스가 심하게 있는지, 그다음에 메타타살하고 큐보이드하고 리가멘트 관절 부위, 그다음에 이제 큐보이드하고 칼카니스하고 영역대 관절 부위에 텐더니스가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위에 이제 견열 골절이 잘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여기 심한 통증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어벌전 프랙처도 생각해 봐야 된다. 메디알 쪽에서도 마찬가지죠. 말로루스 주변하고 서스텐타큘럼 탈리, 그다음 네비큘라 인서션한
네비큘라의 티비알리스 포스트에 인서션한 부위, 그죠? 그다음에 아킬레 텐던, 그다음에 그 플란타 파샤 부위, 그를 텐더네스가 있는지 꼭 확인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심토마하고 이제 그 사인에서 워닝 사인이 있습니다. 워닝 사인. 워닝 사인이라는 것은 골절의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가 이제 워닝 사인이겠습니다. 그래서 워닝 심토으로서 나이가 60세 이상이다. 근데 다쳤다 그러면 골절 위험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치자마자 바로 체중 부하를 할 수가 없었다. 걷지를 거둘 수가 없었다. 그다음에 밤에 막 심하게 쑤셨다. 또 이제 골절을 암시해 주는 소견이고, 캡슐라 패턴이 심하다. 네, 발목에 캡슐라 패턴이 심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발목을 발구스로 이제 그 모션을 주니까 바깥쪽으로 심한 통증이 있다라는 것을 또 이제 피블라가 골절될 가능성을 암시해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목 운동성을 봤더니 통증은 별로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움직이더라. 그러니까 발목을 인버전을 해보니까 인버전이 뭐 통증은 많이 없는데 너무 과도하게 가는 것 같다. 그래서 반대쪽하고 비교해 보니까 반대쪽은 인버전하는 어느 정도 엔드레인지가 있어서 거기서 걸리는 느낌이 있는데 한쪽은 걸리는 느낌이 없다. 그러면 그것도 테어가 엔테로탈레 필라 리가멘트가 완전히 끊어졌을 것을 가능성을 암시주는 그런 소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컬라이트 텐더니스가 아주 심하다. 네, 통증은 별로 없는데 그 관절가동 범위가 증가됐다. 이것도 이제 리가멘트가 완전히 끊어졌을 것을 암시주는 소견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운동에 따라서 얻은 것이 뭐 그 손상될 것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건데 다 짐작할 수가 있는 거죠. 엔테리어 탈레 리가멘트는 플란타 플렉션 인버전 할 때 이제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가니까 그때 통증이 가장 심할 거고요. 칼카니오 피블라 리가멘트 손상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이제 그 인버전하고 바루스 모션 할 때 통증이 심하게 나타날 수가 있겠고, 칼카니오 큐보이드는 이제 포풋의 그 플란타 플렉션 어덕션 수피네이션 할 때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고, 엔테리어 티비오 탈라 리가멘트 또는 또 테일로 네비큘라 리가멘트는 플란타 플렉션 할 때 이제 통증이 나타날 수 있겠고, 페리널 텐던이 손상이 당했다고 하면 풋의 그 레지스티브 에버전 할 때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스텐스 디스트로미 롱구스가 다 손상을 당했다고 하면 당연히 뭐 토의 레지스티브 도지플렉션 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적 검사로서 할 수가 이제 검사를 시행하게 되는데, 뭐 이렇게 엑스레이를 찍어야 찍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오타와 룰이라고 있습니다. 오타와 룰이라는 것은 이제 그 나이가 60세 이상이고 로컬라이즈 텐더니스가 이렇게 본 피블라 또는 5번째 메타타살 베이스 네비큘라 메디알 말라스에 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자가 이제 뒤질 수가 없으면 그 환자 뒤질 수가 없는 것을 보이면 그 환자는 틀림없이 이제 뭐 엑스레이 찍으면 파지티브 소견이 나오고 이제 본 프랙처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은 그것이 이제 오타와 룰입니다. 그래서 여기 센시티비티가 100%고 뭐 스페시피티가 40%라서 이거에 따라서 이제 그 엑스레이 찍을까 말 거를 결정하면 엑스레이를 과도하게 찍는 것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건데, 근데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엑스레이 찍는 비용이 워낙 싸서 엑스레이는 그냥 루틴으로 찍어도 별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엑스레이 찍는 비용이 비싸다고 하면 뭐 나중에 엑스레이를 왜 안 찍었냐, 너무 비용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안 찍었다라고 하는 그런 뭐 이렇게 익스큐즈가 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 워낙 뭐 싸서 그 비용 때문에 엑스레이를 안 찍어서 골절을 놓쳤다 그러면 그 용서받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엑스레이는 그냥 루틴을 찍는데, 대신 이제 요런데 이제 그 오타와 룰에 해당되면 골절의 가능성이 이제 많으니까 우리가 이제 더 철저히 골절 여부를 확인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 레디오그래피, 특히 이제 발목에서 이제 바루스 스트레스를 주면서
이렇게 찍는 건데 이제 뉴트럴 상태에서는 그러면 메디알 사이드가 이제 5도 이상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9도 이상 벌어지면 벌어지면 이제 요것이 그 디지털 티비오 탈라 리가멘트 태어가 있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불안정화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도움이 될 수가 있는데 저 이제 액트 스테이지에는 워낙 통증이 심해서 이런 거 하기도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초음파로 귀결이 됩니다. 초음파를 하게 되면 이제 이런 리가멘트 손상뿐만 아니라 뼈의 어벌전 프랙처도 이제 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도 보게 되면 여기 디지털 티비 퓨라의 그 초음파 검사를 한 건데 여기 퓨라하고 티비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이 어벌전 프랙처가 있죠. 그렇지만 이런 거 엑스레이 찍으면 다 안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초음파가 매우 유용하고 그다음에 뭐 MRI도 상당히 유용한데 MRI는 바로바로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MRI에서는 이제 장점이 그 탈라돔의 오스티오콘드랄 프랙처를 진단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MRI가 너무 예민해서 그 엔테리어 탈로 피뷸라 리가멘트가 증상이 없는 사람에서도 30% 이상에서는 이제 그 파지티브 소견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증상하고 콜리레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런 점이 있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엔테리어 탈로 피뷸라 리가멘트를 그 스트레스 초음파 유도화에서 그 스트레스 테스트하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케이스가 되겠는데 이 환자가 이제 와서 초음파 검사를 해봤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엔테리어 탈로 피뷸라 리가멘트를 인텔렉트 이렇게 프로브를 대서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 피뷸라가 되고 요게 테일러스가 되는데 그 두 개를 연결하는 리가멘트가 에코제닉하게 잘 보입니다. 이 건축입니다. 환측에서 되게 되면 리가멘트가 약간 부어 있고 특히 이제 피뷸라 우리 인서션 부위에 부어 있고 하이퍼 에코하게 되고 그 사이에 이렇게 보니 프래그먼트 같은 게 보인다. 보니 프래그먼트가 보이고 그다음에 앵클 앞쪽에서 보니까 이제 앵클 앞쪽에 입션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입션이 차 있다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심한 손상을 당했다는 그런 거가 되죠. 그래서 심한 손상을 당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요거 갖고도 알 수가 있는데 엔테리어 탈로 피뷸라 리가멘트가 이렇게 손상되고 이렇게 보니 프래그먼트가 보이는데 이것이 이제 골절인지 아닌지 요거 갖고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제 초음파 프로브를 이렇게 엔테리어 탈로 피뷸라의 얼라인먼트에 맞게 된 상태에서 이제 그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를 할 것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칼펜스를 앞으로 당길 수가 없으니까 반대로 티비아하고 피뷸라를 뒤쪽으로 눌러서 칼페렌스를 앞쪽으로 당기는 효과와 똑같은 효과를 내서 이제 요 리가멘트의 인테그리티를 봅니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건축입니다. 건축. 이렇게 너무 늦게 나오네. 먼저 엔테리어 탈로 피뷸라 리가멘트를 초음파로 잡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삼척자가 초음파니까 이제 움직이지 않는 에코제닉하게 이제 잘 보이는 그래서 엔테리어 상태에서 드로우 테스트를 할 것인데 이 자세에서 칼페너스를 앞으로 TBR을 당길 수가 없으니까 대신 이 자세에서 칼페너스를 앞으로 당길 수가 없으니까 이 자세에서 칼페너스 뒤쪽으로 밀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누를 때 이제 적어도 8mm 이상 벌어진다. 요것은 이제 환측일 때는 이렇게 벌어지는데 진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퇴화가 되면 이렇게 벌어지는데 건축에서는 이상이 없다면 거기서 이제 전혀 움직임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벌어지면 그 이상이 있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환자를 검사를 해보니까 초음파를 보면서 스트레스 검사를 해보니까 여기 이제 보니 프래그먼트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프래그먼트가 벌어지는 게 보이죠. 이렇게. 그러면 이것은 이제 어벌전 프랙처로 봐야 된다는 거죠. 골절로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이렇게 되면 골절에 준해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스프린트 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이제 앵콜 조인트에 입전이 있고, 그다음에 초음파 초진 왔을 때 보니까 이렇게 보니 프래그먼트가 이렇게 보이고 스트레스 테스트 했을 때도 보게 되면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이 동영상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제 보기는 어렵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골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3주 동안 하고 그 후에 이제 추적 검사를 해보니까 레스트 상태에서는 뭐 이렇게 조금 낮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상태에서 스트레스 검사를 하니까 이렇게 눌러도 이게 사이가 벌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 유니온이 돼가고 있다는 거죠. 처음에는 치료하기 전에는 이렇게 상태가 이게 많이 벌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벌어지고 그죠? 많이 벌어지죠. 그래서 초음파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칼카니오 피불라 리가멘트도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칼카니오 피불라가 이제 피불라의 팁에서 약간 뒤쪽으로 이제 경사돼서 붙으니까 프로브를 그렇게 되고요. 그렇게 돼서 레스트 상태에서 칼카니오 피불라 리가멘트가 이렇게 에코제닉하게 보입니다. 칼카니오 피불라 리가멘트 보이고 여기가 이제 피불라가 되겠고 여기 테일러스가 되겠고 여기 칼카니우스가 되겠고 여기가 이제 서브탈라 조인트입니다. 조인트고 그 표층으로 페너스 브레비스 롱구스가 있는데 이 상태에서 칼카니우스를 바루스를 하게 되면 이게 칼카니오 피불라 리가멘트가 표층으로 이렇게 디스플레이스가 되면서 그 표층에 있는 페너스 롱구스 브레비스를 더 표층으로 미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스트레스 하니까 칼카니오 피불라 리가멘트가 타이트해지면서 바깥으로 미는 거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메타타스 큐보이드 리가멘트도 이제 프로브로 돼서 그 리가멘트를 본 상태에서 이게 정상적인 상태고 여기 메타타살 베이스고 여기 큐보이드입니다. 이게 조인트 라인인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제 메타타살 표층에 보니 프래그먼트가 있고 그다음에 표층으로 좀 하이퍼 스웰링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발을 어덕션, 수피네이션 시키게 되면 여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요만큼 이제 벌어지는 건 정상적인 상태입니다. 여기에서는 더 많이 벌어지면서 플루이드가 내측으로 교통하는 것이 보인다. 그러면 이것도 리가멘트 테어를 보여주는 그런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칼카니오 큐보이드 리가멘트인데 프로브를 돼서 이제 정상적인 상태를 보게 되면 이렇게 칼카니우스 엔티어 프로세스가 있고 그다음에 큐보이드가 보이고 그 표층에 에코제닉하게 리가멘트가 잘 보입니다. 뚜렷하게 보이고 그 표층에 이제 익스텐드 디스트론 브레비스가 있는 모습이 보이게 되는데 이 상태에서 퍼풋을 플렉션, 플란트 플렉션, 어덕션, 수피네이션을 하게 되면 여기 상태가 리가멘트 테어가 되면 이제 벌어지게 됩니다. 여기 상태에서도 좀 벌어진 리가멘트 테어가 된 그런 모습 보이는데 스트레스를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 상태 사이가 이제 서로 이게 벌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엔테리어 티비오 피불라 리가멘트 이게 되게 이제 보통 언급이 많이 안 되는데 되게 중요한 리가멘트가 되겠습니다. 이 리가멘트가 퇴화가 되면 앵클의 인스테빌리티가 발생할 수가 있겠고 또 이 리가멘트가 퇴화가 될 때 대개 보면 오스티오콘드랄 어벌전 프랙처를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이 리가멘트가 퇴화가 됐다고 하면 꼭 동반된 골절 여부를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프로브를 이제 이렇게 수평에서 약간 뒤쪽 프로브가 아래로 향하게 내 아래쪽으로 향하게 위치하게 이렇게 프로브를 됩니다. 왜냐하면 리가멘트가 그런 식으로 주행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리가멘트가 에코제닉하게 이렇게 관찰이 됩니다. 요것이 피불라고 여기 티비아가 되는데 그 두 개를 연결하는 에코제닉하게 보이는 것이 디지털 엔티리어 티비오 피불라 리가멘트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상이고 여기에서는 보니까 하이포에콜 스웰링 돼 있고 약간 틀어진 그런 모습을 돼서 손상된 그런 모습이고 여기에서 이제 더 심하게 보이고 이 상태에서 프로브를 대고 프로브를 대고 이제 두 개의 티비오 피불라를 스퀴지 하거나 아니면 그 바루스 발구스 스트레스를 주게 되면 이게 벌어지거나 아니면 플루이드가 내측으로 교통하는 것이 보이게 되면 거기 인스테빌리티가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이제 진단 과정에서 이제 보는 아직까지 진단 과정을 보는 겁니다. 공부하는 겁니다. 이제 에큐트 스테이지를 받고 이제 크로닉 스테이지에서 진단을 하는 거가 이제 보게 되는데, 먼저 히스토리상 이전에 앵클을 발을 삐었다, 스프레인을 받았다. 근데 통상적인 행동에서는 별 불편이 없다, 아프지 않다. 그렇지만 이제 아주 운동을 심하게 하거나 많이 걸으면 발목이 아프고 붓는다. 이것이 이제 만성 발목 염좌의 특징적인 소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 원인이 무엇이냐를 세 가지로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대개 먼저 손상된 인대가 남에서는 어디 이전, 유착이 된 경우, 그리고 그렇지 않은 2차적으로 텐디나이스가 이제 동반된 경우, 발생한 경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인스테빌리티가 생긴 경우, 또는 좀 뭐 루즈바디가 생기거나 인스테빌리티, 또는 관절 가동범위 제한이 이제 아직 남아 있는 경우, 이렇게 크게 카테고리를 나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도 이제 그 인대가 회복되면서 어디 이전이 생겼다고 하면, 어디 이제 생겼기 때문에 대개 탈로 피뷸라 리가멘트나 칼카니오 피뷸라 리가멘트가 이제 어디 이전이 생기게 되는데, 관절 가동 범위는 거의 이제 그 정상으로 나오면서 엔드레인지에서 통증이 있고 약간의 이제 그 리가멘트 제한, 관절 가동 제한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만약에 이제 엔테리어 탈로 피뷸라 리가멘트가 어디 이전이 있다 그러면 발을 플란타 플렉션 인버전 할 때 엔드레인지에서 통증이 있고, 하드 엔드필을 보이면서 엔드레인지에서 통증이 있고 약간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있는 느낌을 볼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칼카니오 피뷸라 큐보이드 리가멘트에 어디 이전이 생겼다고 하면 그 사살 조인트의 그 수피네이션과 그다음에 그 수피네이션 어덕션 할 때 그 통증이 있고, 이제 그 리미테이션을 약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은 아주 약하게 나타나고 하드 엔드 필을 보인다는 게 특징적인 소견이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크로닉 앵클 스프레인 원인이 만약 텐디나이티스가 발생해서 그렇다고 한다면 레지스티브 테스트, 저항 검사에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고, 그렇지만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은 없고 엔드 필은 노말이다. 그러니까 텐던의 문제니까 엔드필은 당연히 노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페리니얼 텐던에 이제 그 문제가 생겨서 그렇다고 하면 레지스티브 이버전 시 통증이 생길 수가 있다. 그다음에 이스테드 디스트롬 롱구스 때문에 이제 그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레지스티브 토 익스텐션 시 통증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제 크로닉 앵클 스프레인의 원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인스테빌리티가 있을 때, 그다음에 그 트라우마틱 아스레트가 2차적으로 생겼을 때, 임모빌 스티프니스가 있을 때, 루즈바디가 있을 때, 뒤에서 계속 이제 얘기가 됩니다. 요것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거 이제를 이제 종합한 거니까, 크로닉 앵클 스프레인 증상이 있을 때, 이제 어디전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텐디나이티스 때문에 그렇고, 인스테빌리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인스테빌리티도 이제 앵클 모티스의 인스테빌리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이제 엔테리오 탈로 피뷸라 리가멘트의 인스테빌리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타날 수도 있고, 펑셔널 인스테빌리티는 용어가 나오는데, 요 펑셔널 인스테빌리티는 이제 시리악스 선생님이 처음 사용한 용어인데, 뭐냐면 그 구조물에는 이상이 없는데 뉴럴 서킷, 뉴럴 패스웨이에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인스테빌리티를 보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발목 자체 그 티비오 탈라 조인트에 이제 그 아스라이티스가 계속 잔존해서 남아있는 경우 크로닉 앵클 스프레인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고, 또는 2차적으로 루즈바디가 이제 생겼을 때, 또는 임모빌리제이션 스티프니스 때문에 이제 그것이 관절 가동 범위가 다 회복이 안 됐을 때도 이제 그 크로닉 스프레인의 앵클 스프레인의 증상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 구분이 상당히 중요한 얘기가 됩니다. 그 다음부터 지금부터 이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치료. 그레이드 1, 2 스프레인, 그러니까 뭐 앵클 리가멘트 스테린이나 파샬 테어 때는 이제 우리가 펑셔널 트리트먼트라고 그래갖고
이제 고정을 하지 않고 고정을 하더라도 뭐 밴데지만 감아지는 정도 고정을 하면서 모빌리제이션을 동반된 치료를 하는 거가 이제 그 도움이 된다는 것은 다 이제 인정을 하고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그레이드 3 스프레인, 그러니까 리가멘트가 컴플리트 테어가 됐을 때는 이것을 이제 그 고정을 해야 된다, 아니면 그것도 펑셔널 리해비테이션 트리트먼트를 해야 된다는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시리악스 개념으로 봤을 때는 이제 펑셔널 트리트먼트 하는 것이 최종적인 경과는 더 좋다. 그래서 빨리 회복이 되고 이제 직장이나 스포츠 활동에 조기에 더 복귀를 할 수가 있겠고, 나중에 추후 주제에 팔로우업해 봤을 때 메케니컬 스테빌리티가 더 좋다라는 거가 시리악스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리 모빌리제이션하고 이제 임모빌리제이션 하는 거, 스프린트 되는 거하고 차이를 이제 이렇게 좀 구분해서 보게 되면, 조기에 이제 모빌리제이션 하면서 치료를 하는 것은 그거 이제 더 훨씬 효과가 좋다고 하는데, 대부분의 이제 많은 의사들은 파열이 됐다 보니까 그거는 이제 완벽하게 이제 붙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프랙처가 됐을 때 그것이 다 완전히 유니언이 돼야 된다라는 것과 이제 같은 생각을 갖는다는 거죠. 그렇지만 여기 시리악스 개념으로 봤을 땐 리가멘트의 펑션은 본 펑션하고 틀리는 거죠. 본은 이제 완전한 스테빌리티만 중요하지만, 리가멘트의 기능은 스테빌리티를 중요하지만 모빌리티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리가멘트의 기능은 스테빌리티하고 모빌리티하고 이제 그것을 같이 가져야 되기 때문에, 리가멘트에는 스테빌리티는 있으면서 또 어느 정도 무브먼트는 돼야 되는 정도의 이제 그런 기능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가멘트, 가장 바람직한 리가멘트는 인스테빌리티는 없을 정도로 아주 강하게 힐링이 되고, 그렇지만 이제 무브먼트를 허용하면서 정도의 모빌리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이 이제 아주 완벽하게 붙어야 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완벽한 리가멘트가 되려면 결국은 어디전이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 다음에 충분히 기능을 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충분히 기능을 잘 되고 어디전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데는 이제 얼리 모빌리제이션이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임모빌리제이션, 그러니까 장기간 스플린트를 대놓게 되게 되면 리가멘트가 낫는 과정에서 이제 스카 어디전, 조인트 캡슐이나 본의 스카 어디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조인트 리가멘트 얼라이먼트에 맞게 텐션이 가해지면 이제 이렇게 정벨된 리가멘트가 형성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제 아주 부정렬한 리가멘트가 형성돼서 그것이 약한 리가멘트가 형성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펑셔널 프로블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랫동안 고정을 하게 되면 리가멘트에 있는 프로프리셉티브한 너브 센스들 기능이 이제 떨어져 가지고 페리니얼 리액션 타임이 증가된다. 그래서 이제 이 페리니얼 리액션 타임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제 어떤 자극을 줘서 엔테리어 탈레 필룰라 리가멘트를 딱 스트레칭을 시키면 그 센서리 자극이 너브를 패스웨이를 통해서 퍼셉션이 돼서 도사론으로 들어가서 그것이 엔테리어 온셀의 모타 너브하고 시냅스를 잃어서 그것이 쭉 내려와서 발에서 더 이상 엔테리어 탈레 필룰라 리가멘트가 스트레치가 되지 않게 하는 페리니얼 머슬이나 티비알리스 엔테리어 텐던을 머슬을 이렇게 컨트랙션 시켜서 발이 더 이상 안쪽으로 바깥에 제껴지지 않게 하는 그런 리플렉시한 머슬 컨트랙션이 일어나는데, 그 시간이 길어지는 거죠. 길어지는 것을 발생한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임모빌리제이션 하면 펑셔널 인스테빌리티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임모빌리제이션 하지 말고 모빌리제이션 하면서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얼리 모빌리제이션 하면서 치료하는 게 좋은데 그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 이제 인플라메이터리 리액션이 너무 심해가지고 아주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심한 통증이 나타나서 2차적으로 발목을 움직일 수가 없다. 그래서 세컨더리 임모빌리제이션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 나타나게 돼서 그것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시리악스가 제안한 게 초기에 그 24시간 이내에 트리암 신호를 한 10mg 정도를 인필트레이션해서 이 인플라메이터리 리액션을 최소화시켜서 통증 때문에 못 움직이는 것을 처리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초기에는 이제 그 발목의 통증 때문에 관절을 움직여서 리가멘트에 일정한 방향의 텐션을 주는 게 이제 어렵다. 이제 관절을 움직이면 리가멘트가 너무 많이 스트레칭돼서 통증이 심해지니까 그게 어려우니까 관절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리가멘트를 움직여서 리가멘트에 텐션을 주자. 그래서 리가멘트가 있으면 그 리가멘트의 방향에 트랜스버스한 방향으로 딥 트랜스버스 프릭션 마사지를 해가지고 이제 그 텐션을 주는 방법으로 이제 텐션을 줘서 이제 리가멘트의 그 섬유들이 얼라이먼트가 정별되게 이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두 가지로 한다. 그래서 이제 트리암실을 인젝션하고 딥 트랜스버스 프릭션 마사지가 이제 그래서 이제 제안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액티브 스테이지에는 치료에서 액티브 스테이지는 이제 아주 너무 이제 염증반이 심한 경우에는 트리암실로 인필트레이션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발목이 바루스 되고 플라트 프렉션 되면 안 되니까 테이핑을 하는 겁니다. 테이핑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밴데지를 약간 이제 감아서 이제 그 아주 못 움직이게 하는 건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게 하고 물론 뭐 엘리베이션 아이스 그런 건 뭐 기본적인 치료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이제 환자로 하여금 이 스프레인된 리가멘트에 트랜스버스하게 트랜스버스 마사지를 하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 너무 아프니까 살짝 단 상태에서 약간의 텐션만 가게 하고 시간도 3분, 5분, 10분에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점점 시간 늘려가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더 세게 눌러서 텐션이 많이 가게 해주는 거를 하고 그다음에 이플레이지도 이제 그 마사지 하는 방법인데 디지털에서 프록시말로 이렇게 밀어주면서 이제 그 여기에 이제 그 에데마 그런 걸 줄여주는 그런 마사지죠. 액티브 스테이지에 이제 그런 걸 치료를 하고 그다음에 서브 액티브 스테이지에 가면 이제 딥 트랜스버스 마사지는 뭐 기본적으로 하면서 그때는 이제 통증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앵클에 도지플렉션, 플란터 플렉션, 인버전 하는데 이제 특히 이제 그 리가멘트가 너무 과도하게 스트레칭 되는 방향으로의 무브먼트는 최대한 피해야 된다. 그래서 무브먼트는 주되 그 리가멘트가 텐션이 가는 너무 과도하게 텐션이 가서 찢어지는 위험성은 없는 정도의 그 무브먼트를 주고 주는데 그걸 패시브하게 줄 수도 있고 환자로 하여금 또 액티브하게 뭐 이렇게 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근데 대개는 이제 뭐 탄력근대 감아놓고 환자한테 집에서 이제 하게 하고 그다음에 딥프릭션 마사지도 환자한테 하게 합니다. 크로닉한 앵클 스프레인의 치료는 이제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그 치료를 하게 되는데 만약에 어디전이 생겼으면 뭐 시리악스 방법에 의해서는 스카 어디전 된 것을 이제 다시 찢어주는 그런 건데 그 찢어주는 동작이 뭐냐면 앵클에 스프레인 받는 동작대로 이제 매니플레이션을 해주는 건데 이건 근데 과도하게 하고 하면 이제 뭐 손상을 더 심화시킬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저도 시행하진 않고 있고 일반적으로 레커멘드 할 수준은 우리가 할 수 그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절 가동 범위 제한이 최대한 나타날 수 있게 이제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 이렇게 되면 이제 그 스카 어디전 때문에 크로닉 앵클 스프레인 증상이 나타난 거냐 아니면 텐디나이티스냐 아니면 이런 인스테빌리티나 그런 거냐는 이렇게 이학적 검사에 따라서 크로닉 어디전 때문에 이제 그 크로닉 앵클 스프레인이 일어날 때는
간접가동 범위가 니어풀인데 엔드레인지에서 약간 제한이 있을 수도 있고 엔드필이 하드하게 나타난다. 그렇지만 텐디나이트 때는 저항 검사에서 파지티브 소견을 보이고 그다음에 엔드필은 네, 정상이 되는 거를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서브액티브 트라우마틱 아스라이티스 서브탈라 조인트에 그 생기는 경우는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는데 서브탈라 조인트에 이제 시노바이티가 생기면서 2차적으로 페리니얼 머슬에 머슬 스파즘이 생기고 그거에 따라서 바로스 무브먼트가 제한이 나타나게 되고 이때 엔드필이 이제 스파스틱 엔드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이때는 이제 인트라 아티클라 인젝션을 해주는 것이 치유가 되겠습니다. 텐던의 원인 때문에 이제 크로닉 앵클 스프레인 증상이 일어날 때는 딥 트랜스버스 프렉션 마사지를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트리암실로 인젝션을 텐던 주변에다 해줄 수도 있겠습니다. 요건 이제 그 탈로 피블라 리가멘트 주변에 이제 뭐 인젝션 하는 방법인데 인젝션 하는 방법은 보통 뭐 레터럴 말리어스가 있다 그러면 말리어스 주변에 이제 뺑둘라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인젝션 합니다. 인젝션하고 인필테이션 할 때는 이제 스테로이드 인필테이션 할 때는 이제 고부에만 부수적으로 하지만 우리가 풀로 치료하거나 PDRN 주사를 할 때는 이제 뺑둘라 다 이렇게 인젝션을 하게 되죠. 그다음에 이제 칼카니오 큐보이드 리가멘트를 위치를 찾는 방법인데 그것은 메타타수 큐보이드 조인트에 그 환자의 썸의 IP 조인트, 인터팔랑지알 조인트를 고부에다 대고 엄지 끝이 앵클 발목의 가운데를 향하게 이렇게 됐을 때 손톱 끝이 닿는 부위가 되게 이제 칼카니오 큐보이드 리가멘트 조인트 부위가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위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요거 이제 딥 트랜스버스 프렉션 마사지를 하는 방법인데 어디든지 리가멘트나 텐던에 트랜스버스하게 하는 거죠. 텐던에 손가락을 대고 누른 상태에서 다른 손가락으로 보강하고 당기면서 프렉션 마사지하고 그냥 가고 다시 당겨서 마사지 눌러서 당겨서 마사지 그냥 가고 마사지 어디든지 이런 방향으로 하는데 트랜스버스하게 한다는 거니까 어디든지 트랜스버스하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트랜스버스하게 하는 방법 이런 하는 방법의 동영상은 인터넷에서 다 찾아서 보실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것은 이제 그 엔트로탈리필라 리가멘트가 이제 어디전이 있다고 하면 이 상태를 이제 앵클의 플란타 플렉션, 어던션, 스피네이션 상태로 가서 엔드레인지에 가서 오버프레일 줘서 이제 어디전을 럽처시키는 건데 이제 이게 잘못하면 더 과도한 손상을 줄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리커런트 바루스 스프레인 인스테빌리티가 있다는 거죠. 리커런트 바루스 스프레인을 받는다는 것은 결국은 덴트리 티비오 탈라 조인트에 이제 인서피션시가 있어서 앵클 모티스가 이제 불안정화되는 거죠. 불안정화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발목을 자꾸 삔다. 또는 이제 바닥이 조금만 고르지 않으면 불안하다. 자꾸 삘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인스테빌리티 증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생길 수 있는 원인으로는 이제 디지털 티비오 피블라 리가멘트가 약화가 돼서 앵클 모티스가 이제 그럴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엔테리어 탈레 피블라 리가멘트가 이제 약화가 돼서 텔리스가 앞쪽으로 이렇게 자꾸 빠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인스테빌리티가 생길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이런 리가멘트는 별 문제가 없는데 뉴로로직 서큐트, 그러니까 이게 페리니얼 리액션 타임 아까 얘기했는데, 그러니까 반복적인 인대 손상에 의해서 이 리가멘트에 있는 프로프리오셉티브 센서리가 이제 손상이 되거나, 아니면 그 센서를 전달해주는 이제 페리니얼 러브에 마비가 되거나, 아니면 그 페리니얼 러브가 만들어지는 L5 레디큘로패시가 있거나, 그래서 L5 레디큘로패시가 있거나 페리니얼 러브 뉴로패스가 있거나, 아니면 그쪽에 헤미파레스가 있으면 이제 뉴럴 서큐트가 이제 저절 형성되지 않아서 자꾸
삘 수가 있는 거죠. 그런 것이 이제 그 펑셔널 인스테빌리티가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반복된 손상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겠고, 또는 손상 후에 너무 과도하게 이제 스프린트를 오래돼서 그리고 그것 때문에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언스테이블 모티스가 있을 때 발이 자꾸 이제 넘어가고 소리가 나고 이제 거기 또 이제 통증이 있으면서 불안감을 느낀다. 그다음에 한 번 그러고 나면 한참 동안 아프고 이렇게 된다. 그렇지만 그 이학적 검사를 하게 되면 뭐 통상적인 검사에서 아무 이상이 나타나지 않고 단지 이제 이게 바로스 무브먼트 엑스레이를 이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서 바로스를 해서 이제 한 상태에서 엑스를 찍어보면 이렇게 과도하게 벌어지는 거, 과도하게 요게 이제 9도 이상 벌어지면 이제 비정상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디지털 티비오 리가멘트가 이제 제대로 이제 작동을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환자인데 뭐 꼭 그에 맞는 환자는 아니지만 이제 발목에 통증이 있고 뒷게 없다 그래서 디지털 티비오 피블라 조인트에 이제 텐더니스가 있고 초음파 검사해 보면 그러니까 디지털 티비오 피블라 리가멘트가 이제 그 손상을 받은 소견이 보입니다. 그래서 스프린트 되고 발목 보호대되고 목발 보행하고 이제 뭐 계속 못 뛰면 CT 찍어보자라고 했는데 이제 이 환자가 이제 계속 집에 있다가 이제 한 달 후에 뭐 많이 아프진 않은데 축구하면 아프다고 많이 뛰면 아프다고 그 힘이 빠지는 증상이 있다 그래서 그래 그럼 CT 찍어보자 그랬죠. CT 찍어봤더니 이건 앞쪽이 아니고 뒤쪽으로 이제 그 어벌전 프랙처가 쭉 보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런 디지털 티비오 퓨라 리가멘트에 손상이 있으면 어벌전 프랙처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상당히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티비오 퓨라 리가멘트 우리가 그다음에 인필트레이션이나 뭐 PRP, PDRN 뭐 그런 거 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우리가 이제 초음파로 보면서 대강 위치를 잡아서 뭐 고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엔트리 퓨라 리가멘트, 칼카비 퓨라 리가멘트 전체적으로 이제 인필트레이션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리커런트 이제 바로스 스프레인이라는 것은 이제 인스테빌리티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엔테리어 탈로 퓨라 리가멘트의 인서피션시 기능 부전 때문에 생기는 것이 되겠습니다. 병력성으로 이제 이전에 아팠던 병력이 있고 가끔 발에서 힘이 빠진다, 통증이 있다, 또는 뭐 불안정하다, 삘 것 같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볼 수가 있겠고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를 하게 되면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 이제 여기 크로닉한 상태니까 이거 충분히 쉽게 할 수가 있죠. 티비아 고정하고 칼페네스 앞으로 당겼을 때 여기에서 소리가 나거나 아니면 이제 그 여기 봤을 때 탈루스가 앞으로 이게 과도하게 이동하는 움직이는 그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엔테리어 탈루 퓨라 리가멘트가 기능이 부전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 엔테리어 탈루 퓨라 리가멘트 엔테리어 드로우 테스트를 해서 파지티브 소견이 있는 사람들도 다 통증이 있다는 거, 통증을 호소하거나 인스테빌리티를 호소하는 건 아니라는 거 기억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반수정돼서는 그런 거 인스테빌리티 불안정성 호소하지만 나머지는 잘 적응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인대 하나뿐만 아니라 이제 주변에 다른 인대 또는 뭐 근육 텐던의 기능으로 이제 다 스테빌리티가 이제 보강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문제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꼭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제 염두에 둘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치료하는 것은 이제 프로프리셉티브 트레이닝이라는 것은 이제 자꾸 아까 이제 그 엔테리탈리 퓨라리면서에서 발생하는 이제 프로프리셉션을 이제 파실리테이션 시켜서 페니니얼 리액션 타임을 짧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발이 과도하게 넘어가지 않게 하고 그다음에 그쪽에다 이제 뭐 프로 치료나 PDRN 치료하는 건 뭐 기본이고 뭐 충격파 치료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쪽으로 발이 자꾸 넘어지 않게
그쪽 발 힐을 좀 그쪽 바깥으로 이렇게 나오게 해서 해준 신발을 신기기도 한다는데 뭐 저는 그건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꾸 반복돼서 문제가 되면 이제 그 수술적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요즘엔 뭐 수술 워낙 많이 하니까 이런 환자들이 이제 수술하는 병원에 가면 대부분 수술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펑셔널 인스테빌리티는 이제 시리악스가 처음 주장한 거고, 아까 이제 다 말씀드렸어요. 이제 만약에 이제 그 뉴럴 패스웨이에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 그것 때문에 이제 2차적으로 페리니얼 머슬들 반응이 늦게 일어나서 자꾸 삐게 된다. 그래서 리가멘트나 조인트 캡슐의 그 뉴로로직 데미지야, 미세한 손상들, 그렇잖아요. 페리니얼 너브 리전 또는 L5 레티큘로패시 들은 어퍼모터 뉴런 리전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제 그때도 그럼 치료는 이렇게 프로프리셉션은 이제 향상시키는 거죠. 이렇게 불안정한 발목에서 자꾸 이제 뭐 앞으로 체중 변화를 시키면서 자꾸 이제 그런 자극을 줘서 자극에 반응하는 것을 빨리 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로티드 힐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깥쪽으로 이제 뒤꿈치가 나오게 해서 그쪽으로 넘어지지 않게 해주는 거죠. 이제 뭐 스프린트를 할 수 없이 차고 당기고 그럴 수도 있겠죠. 아주 심한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펑셔널 인스테빌리티라는 것을 개념을 갖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갑작스레 통증이 나타나고 이제 그런 거, 그러면서 뭐 그 불편해지는 것을 이제 간별 진단하는 것은 이제 그런 종류를 간별 진단 해드리는 거죠. 가장 갑자기 심한 통증이 있고 뭐 소리가 나거나 트윈지가 나타나는 거, 그것은 아까 페니랄 텐던의 앞쪽으로 서브루세션 되는 거, 이것도 걷다가 갑자기 이제 탁 하면서 여기 통증이 있고 이제 주저앉고 그럴 수가 있는 거죠. 루즈 바디가 있을 때, 또 서브탈라 조인트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간별 진단해 드리는 거죠. 점퍼스 스프레인도 나왔네요. 점퍼스 스프레인 걷다가 이제 갑자기 풀 플렉션 상태가 되면 갑자기 발목 외측으로 통증이 생기는데 피불라 앞 메디알 쪽으로 통증이 생긴다. 그래서 요것은 이제 아까 나왔던 거를 이제 조금 이제 정리한 그런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로닉 스프레인의 하나가 이제 인스테빌리티인데 또 그것을 이제 또 따로 구체적으로 구분해서 인스테빌리티하고 크로닉 스프레인, 그러니까 여기 크로닉 스프레인은 이제 어디전하고 텐디나이스가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어디전 텐디나이스가 있을 때는 이제 뭐 무리하게 많이 움직이면 평상시엔 괜찮은데 통증이 있고 붓는다. 갑자기 통증이 생긴다. 어디전에 있을 때는 관절가동범위 엔드레인지에서 통증이 있고 약간 관절가동범위 제한된 느낌이 있으면서 엔드필이 하드한 엔드필이다. 그래서 치료는 뭐 매니플레이션에서 럽처시킨다. 근데 우리 레커멘드는 안 한다 그랬죠. 저도 안 하고. 인스테빌리티는 이제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걷다가 갑자기 통증이 나타나고 힘이 빠지고 자꾸 삘 것 같은 느낌이 든다. 불안하다. 그래서 엔테리어 탈로피뷸라 리가멘트의 기능 부전 때문에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은 이제 엔테리어 드로 테스트의 파시소견을 보이고, 앵클 모티스의 문제 때문에 그것은 이제 디지털 티비플라 리가멘트의 문제 때문에 기능 부전 때문에 생길 수가 있는데, 이때는 이제 엑스레이 갖고 엑스레이에서 이제 바루스 스트레스 테스트로 확인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엔테리어 드로 테스트를 갖고 이제 진단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리가멘트는 뭐 잘 기능을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뉴럴 패스웨이에 문제가 있어서 페리니얼 리액션 타임이 이제 너무 길어져서 펑셔널하게 인스테빌리티가 생길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도 모두 다 이제 우리가 치료하는 것은 프로 치료, 그 다음에 PRP, PDRN,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프리셉티브 센서리 트레이닝 갖고 이제 우리가 해줄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이제 한번 자세히 읽어보시면 되겠는데, 대개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인버전 스프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에 이버전 스프레인은 것은 이제 델토이드 쪽에 이제 스프레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버전 스프레인은 상당히 드물다.
그리고 이 버전 스프린이 나타나는 경우는 대개 이미 이 사람이 칼카네우스 발구스 데포미티가 있거나 또는 그 엑스사리 네비큘라 본을 갖고 있거나 아니면 플래풋이 있는 사람들한테서 이런 사람들한테 생긴다는 거, 잘생긴다는 거를 기억해 둘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버전 스프린을 받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발에 어떤 문제를 갖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메커니즘은 이미 이제 칼카네우스 밸구스가 이제 된 상태에서 바루스 스트레스가 이제 가해지면서 메디알 말레우스가 이제 스프레인을 메디알 쪽에 딜토이드 리가멘트가 스프레인을 받을 수가 있는데 딜토이드 리가멘트는 워낙 강한 리가멘트이기 때문에 단속 손상이 매우 드문데 손상을 받았다가 그게 손상을 받을 정도면 대개 어벌전 프랙처를 동반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딜토이드 리가멘트 스프레인이 있다고 하면 항상 어벌전 프랙처를 같이 생각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임상적 의학적 검사에서는 플란터 플렉션 2버전 하게 되면 발목에 내측에서 통증이 나타나게 되는데 만약에 플란터 플렉션 2버전 했을 때 발목 뒤쪽 바깥쪽에서 이제 통증이 있다고 하면 포스테리어 엔테리어 탈러 피뷸러 리가멘트 스프레인이다라고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리가멘트가 그런지 정확하게 찾는 것은 이제 로컬라이즈 텐더니스를 갖고 이제 찾아야 되겠습니다. 텐더니스 갖고 찾다나 그렇지 않으면 뭐 초음파 갖고 이제 찾아야 되는 거죠. 그 힐이 이제 발구스 디포미티, 칼카니알 발구스가 되게 되면 티비오 네비큘라 또는 그 티비오 칼카니알 리가멘트에 이제 만성적인 손상을 주게 된다. 그러니까 이쪽에 이제 그 딜토이드 리가멘트가 슈퍼피셜하게는 티비오 네비큘라, 그다음에 티비오 칼카니알 리가멘트, 그다음에 티비오 스프링 리가멘트 3개가 있고, 근데 딥하게 있는데 안테리어 티비오 탈러 리가멘트, 뒤쪽에 티비오 탈러 리가멘트가 있는데 여기서 칼카니오 발구스가 되면 칼카니우스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길어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 안쪽에 붙어 있는 리가멘트에 만성적으로 이제 그 손상을 주게 되고 그때 2차적으로 이제 딜토이드 리가멘트 스프레인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쨌든 칼카니우스 발구스 디포미티가 있게 되면 그것을 교정해 주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래서 아치 소프트를 하거나 메디알 웨지를 넣어서 이제 칼카니알 발구스를 교정을 해주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치료 2차적으로 플로로 세라피 해줄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벌전 프랙처가 동반됐다고 하면 이제 그 스프린트를 대줘야 되겠고, 이제 특징적으로 이렇게 딜토이드 리가멘트에는 디프렉션 마사지가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합니다. 이 환자도 이제 52세 남자 다치고 나서 발목 안쪽 그 통증이 있어서 내원하셨는데 보면 초음파 검사해 보니까 엔테리어 발목 관절에 입시전이 차 있습니다. 그래서 심하게 손상을 받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초음파 검사를 해보니까 딜토이드 리가멘트 스프레인이 있으면서 이렇게 미세하게 어벌전 프랙처들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MRI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골절에 준해서 치료한다 이런 거, 그러니까 적어도 5주 내지 6주 정도 스프린트를 대줘야 되겠습니다. 프로 치료나 PDR 인젝션 할 때는 메디알 말레우스 이제 뺑 돌라서 전체적으로 다 해주는 거죠. 다 인필트레이션 해주는 거고, 특정한 부위만 인젝션 해주는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이제 아까 쭉 나왔던 거에 대한 것들인데요. 포스테리어 페인이 있다. 발목에 포스테리어 페인이 있다 그러면 아킬레스 텐디니나이티스 당연히 이제 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이건 나중에 뒤에서 자세히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 텐디니나이티스가 있으면 텐더니스가 아킬레스 텐던 바디나 아니면 인서션하는 부위에 이제 텐더니스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팁토 스탠딩 할 때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대개는 심하지 않으면 이때 통증은 별로 없고, 이거 반복적으로 많이 하면 이제 통증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킬레스 바자니나이티스는 것은 아킬레스 텐던 주변에 이제 입션이 있으면서 이제 통증이 있는 건데, 이것은 대개 아킬레스 텐던은 이제
텐든 셔스가 없거든요. 그래서 파라테논이 있는데 페라테논하고 아킬레스 텐든 사이에 물리차는 것은 대개 루마토이드 아스트라이티스 유사한 종류들의 그 때문에 이제 생길 수가 있다. 그다음에 서브 아킬레스 버사이티스라는 것은 아까 리트로 칼카니아 버사이티스고 프란터 플렉션 엔드레인지 통증이 있을 수가 있고 그때 엔드필이 소프트하다는 거. 댄서스 힐이라는 것은 이제 티비아의 포스테리어 티비아의 페리오스타이티스고 여기도 플란터 플렉션이 통증이 있지만 그때 엔드필이 정상이라는 거. 오스 트라이고논 페리오스타이티스 플란터 플렉션이 통증이 있고 엔드필이 그때는 하드하다는 거. 그거로 엔드필 갖고 이제 감별 진단이 가능하겠습니다. 플란터 파시아이티스는 뭐 환자가 여기 아프다고 짚어 갖고 오니까 뭐 진단에 어려움이 없고요. 티비알리스 포스티리어 텐디나이티스 이제 뒤에서 나올 건데 뒤쪽이 아픈데 그 내측으로 통증이 있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발바닥 이건 발바닥은 아니구나 뒤쪽에 통증이 있고 이제 발의 내측으로 통증이 있고 티비알리스 네비큘라의 로컬라이 텐더니스가 이제 있는 것이 특징인 경우도 있고 메디알 말러스의 이제 포스티리어 로보드를 따라서 쭉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칼카니아 아포피자이티스라는 건 이제 청소년기가 아니고 어린애들, 초등학생 애들이 많이 뛰어놀거나 그러면 이제 그 아포피자이티스가 생겨서 발 뒤꿈치가 아프다고 이제 오는데 이제 로컬 텐더니스가 보게 되면 아킬레스 텐더니나 텐더니 다 인서션 되고 난 힐의 뒤쪽에 이제 텐더니스가 있겠고 대개 뭐 3, 4일 쉬고 약 먹으면 대개 저절로 다 좋아지는데 무리하면 다시 재발할 수가 있다. 언스테이블 모티스 통증이 이제 발목에 있을 수가 있겠고 갑자기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고 이제 환자가 이제 불안하게 느낄 수가 있겠고 무리하면 이제 통증이 나타났다가 이제 평상시에 괜찮다. 이게 풀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발목 관절에 뭐 오스티아스라이시스가 있으면 관절가동 미조인이 캡슐라 패턴 즉 플란터 플렉션 리미테이션이 더 도치 플렉션보다 심하고 하드 엔드필을 보인다. 평상시엔 통증이 없다가 조금 무리하거나 그러면 2차적으로 시노바이티스가 생기면서 통증이 있을 수가 있다. 발목에 루즈바디가 있으면 이제 트윈지가 이제 특징적인 속인이고 매니플레이션을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서브탈라 조인트에 오스티아스라이시스가 있으면 여기 또 캡슐라 패턴인데 바루스 리미테이션이 더 커서 경우에 따라서는 발구스로 픽세이션 된 경우도 있다. 이제 이것도 이제 심한 통증을 일으킨 경우에는 이제 증상적으로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하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경우에는 대개 이제 이 아스로데시스를 해드리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서브탈라 조인트에 루즈바디가 있을 때 트윈지가 나타나는데 대개 트윈지가 발 뒤꿈치 뒤쪽 또는 아래 바깥쪽으로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그다음에 사이코제닉 페인이라는 것은 이제 발이 아프다고 하면서 발을 바루스 인버전한 상태에서 칼카니아 바루스 상태에서 아프다고 딛고 오는 경우 이런 것은 꾀병일 가능성이 많다. 뭐 그런 겁니다. 바깥쪽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에는 이제 페리날 텐디나이티스를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때는 레지스티브 풋 이버전 시 통증이 있고 딥 프릭션 마사지나 또는 스테로이드 인젝션을 할 수가 있다. 스냅핑 앵글이라는 것은 페리날 텐들이 인스테이블, 언스테이블해서 말레러스 앞쪽으로 디스로케이션 되는 건데 풋 도지플렉션 에버전 시 되게 이제 디스로케이션이 되고 타카타카하면서 클릭이 있으면서 통증이 나타날 수가 있다. 반복되면 수술을 해야 된다. 점퍼 스프레인이라는 것은 이제 반복적으로 점프를 하게 되면 하이 점퍼죠. 하이 점퍼 하게 되면 탈로스하고 이제 티비아하고 임핀지가 돼서 페리오스타이티스가 생기는 거다. 충격파 치료가 많이 도움이 되기도 하고 스테로이드 인필트레이션 한다는 거. 앵클 레터럴 인스테빌리티라는 것은 이제 엔테리어 탈루 피블 리가멘트 인서피션인데 풀로 치료를 하거나 엔테리어 드로 테스트 갖고 이제 파지티브 소견을 볼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풀로 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프리포셉티브를 파실리테이션 시키는 트레이닝 시켜줄 수가 있다.
엔테리어 앵클 페인이 있으면 요 이제 엔테리어 티브 탈라 리가멘트는 좀 애매한 소견이고요. 대개 엔테리어 탈로 네비큘라 리가멘트의 스프레인이 있거나 거기서 어블정 팩처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 익스텐서 텐던에 텐디나스가 있을 때 또는 티비알리스 텐던에 텐디나스가 있을 때 엔테리어 앵클 텐던은 앵클 쪽으로 통증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레지스티브 앵클 익스텐션 또는 레지스티브 그레이토 익스텐션, 레지스티브 토 익스텐션 갖고 이제 감별 진단을 할 수가 있다. 그다음에 메디알 페인인 발목의 메디알 페인은 그 티발리스 포스테리어, 그다음에 플렉스 할루스 롱구스 또는 델토이드 리가멘트 때 이제 그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것은 대부분 다 기본적으로 칼카네알스의 발구스 디포미티를 가 이제 기본적인 또는 뭐 플래프 디포미티, 칼카리 발구스 디포미티, 그다음에 악세사리본 네비큘라하고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거가 이제 적어야 되고 델토이드 리가멘트가 스프레인을 받으면 그때는 꼭 어벨저 프랙처를 감별 진단해야 된다. 티비알리스 포스가 텐디나스가 있을 때는 렐리티브 인버전 시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 로컬라이즈 텐디너스가 말레올스 주변 또는 네비큘라 인서션 부에 통증이 있거나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전체적으로 통증이 텐더니스가 있을 수가 있겠고 할루스 롱구스 때는 플렉스 할루스 롱구스 때는 엄지발가락 구부릴 때 통증이 있을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서스텐타큘럼 탈리 바로 아래쪽에 이제 통증이 텐더니스가 있으면서 거기에다 손을 대고 엄지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면 거기서 크레피투스가 느껴지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통증이 이렇게 발바닥 아치 말단 쪽에 그 에픽스 쪽에 일부에 이제 통증을 느낄 수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 플란타 파시아이티스하고 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별 진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예, 여기까지 리가멘트 병변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플랩 병변하고 그다음에 텐던의 병변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많네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강의에서 어떻게 커버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